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국어생활 은희쌤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6월 고1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26번에서 28번 고전 소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영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운영전에서 조금 패러디된 요런 갈래다라고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운영전에도 똑같이 궁녀의 신분인 여자가 나오고요. 여인이 나오는데 일단은 얘는 궁녀라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조금 사랑을 실패를 합니다. 사랑에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영영전에서는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약간 운영전의 아쉬움이 영영전에 조금 들어왔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28번의 보기를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궁녀인 영영이고요. 선비인 김생이기 때문에요. 조선시대 궁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폐쇄적이에요.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혼인도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양반, 선비죠. 양반이죠. 양반인 김생과의 사이는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은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일단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 될 거고요. 주인공 영령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영령의 신분은 김생과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거예요. 궁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이죠. 김생은 영령을 만나게 노력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김생이 영령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를 딱 봤을 때에 명나라 호종 때라고 했으니까요. 명나라를 일단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김생이라는 선비가 상사동 길가에서 영령이를 받고요. 사랑에 빠졌어요. 영령을 만날 궁리라던 김생이 막동의 도움으로 영령의 이모 이제 노파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다.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적사만을 내놨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을 하시오 받아주시오 이랬어요. 할머니 노파겠죠. 자, 노파는 김생의 마음 순순히 감동하면서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서 근심이 되었다. 노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일어나서 절을 하였다. 제가 과부되어 살아준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혹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하소서 이랬으니까 뭔가 은혜를 받고 싶었던 거죠. 해서 너 원하는 거 혹시 있어? 바라는 거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봤습니다. 나이 어린 협기로 뒤를 쫓아봤더니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소.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에 취한 듯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그 낭자만 생각하니까 애끓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이랬으니까요. 나 그 여자 한눈에 반했어. 반하고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 이 말이겠죠. 해서 노파는 김생이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고요. 노파는 지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도련님께서는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랬으니까요. 그의 이름은 영령이래요. 그러면 노파는 영령의 이모라는 말이겠죠. 계속 볼게요. 하지만 이랬어요. 하지만 뭐란 말이요? 이러니까 무슨 말할지 걱정됐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고요.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요? 했으니까 그 애는 회상군의 시녀입니다. 했으니까 신분 제약이 이제 딱 들어온 거죠. 궁중에서 자라나가서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이게 아까 보기에서 봤던 폐쇄적인 그런 고객들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전에 내가 본 날 어린아이들이었냐? 그래 문 밖을 나서지 못했는데 그때 내가 본 건 어찌 된긴 거?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는 마침 그의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상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었죠. 이랬어요. 영령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그래도 능통해 회상군께서 섭을 참으려고 했는데 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서 뜻대로 하지 못할 뿐입니다 했으니까요. 회상군도 영령을 첩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실 부인이 뭐라 할 것 같아서 못했다 이 말이죠. 김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다.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노파는 김생의 병을 깊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노파는 그렇게 김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만 입을 열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랬으니까요.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뭐죠? 어떤 걸 빨리 말해봐라. 그러니까 단어가 한 달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버리고 부인에게 영화를 보내주십사고 정하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생 그 말 듣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할머니 말대로 된다며 인간의 5월 5일은 곧 천상의 칠석이요. 7월 칠석에 견우직녀 한번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영영을 볼 수 있는 거 그만한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노파는 약속하란 날이 되었고요. 날이 밝기도 전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 그렇게 한번 봤겠죠. 그 본 게 아마 생략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영영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더 간절했대요. 그러나 정적하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 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겨 편지를 전할 수도 없었다. 끊어진 검은 고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겨울은 다시 하칠 수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하고 이리저리 지쳐이며 잠 못 이룬들 뭔 소용이 있겠는가. 자, 요거 꼭 필기해 두시고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고요. 고전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보통의 현대소설을 생각을 하다 보면요. 서술자가 내용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외모나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고전소설은 거동 봐라 혹은 뭔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마침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다.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으로 이상했다. 자, 친구인 이정자가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했어요. 정자는 모든 얘기를 듣고 놀라 말했다. 자네 병 곧 나을 거야. 해상군 부인은 내게 고모가 되는 분이라네 했어요. 부인이 그러면은 친구의 고모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또 부인이 소천을 이름으로 또 소천. 아내가 남편의 이름으로부터 가상과 부를 아끼지 아내하고 희사와 보시를 잘하시니까 내 자네를 위해서 애써보겠네.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병든 몸이라도 일어나 앉아서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꽉 잡을 정도였다. 너무 고맙다 이거겠죠. 김생은 신신 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가자였다. 정자는 그날로 부인 앞에 나아가 말했다. 얼마 전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할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이랬어요. 자, 시비는 종입니다. 있지. 하니까 그리고 영영에게 명예에서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로 김모라는 자다. 그는 기획에 재주가 좀 많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풍도, 약간 풍채나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속되지 않아 좋다 이 말이겠죠. 장차 크게 될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상사의 병 좋아하는 그 병이죠. 들어서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은지 벌써 2달이 됐다 하더이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하는데 피부가 파래지고 목숨이 아침 전 불안하니 죽을 똥 살똥하고 있다 이거죠. 매우 안타까이 여겨 병이 든 이유를 물어본즉 영영으로 인함이라 하옵니다. 영영을 김생에게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인은 듣고 나서 내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부인은 곧바로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했다라는 거니까 부인도 도움을 주고요. 아까 요 친구 있잖아요. 친구도 도움을 주는 여러 명이 도와줬죠.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2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 후에는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을 사양하고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했다니까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전기적 요소는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인데 일반적인 고전 소설에 좀 드러나는 특징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딱히 볼 수가 없었어요. 긴박한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인물의 외향적 묘사를 통해서 영웅소설은 아니었어요. 김생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랑을 쟁취하니까요. 역순행적 아니었죠. 역순행은 현재, 과거,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시간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아니었고요. 주관적 논평 이게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A,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게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를 먼저 볼게요. A가 요구했어요. 그 이정자 친구가 너 걱정하지 마, 너 나을 거야. 그 내 고모님이셨거든. 내가 고모한테 말하면은 잘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언 아니고 칭찬 아니고 위로는 볼 수 있겠네요. 공감도 조금 애매하죠. 나을 거야? 거기서 공감을 보기는 어려워요. 충고도 아니고 다시 3번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B도 한번 볼게요. B가 이거예요. 내 친구 대단한 놈이다. 대단한 친구다. 그러니까 같이 좀 살게 해주면 어떻겠노? 그 친구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거래를 제한 아니죠.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해줄게요. 이건 아니었고요. 서운하다. 아니었고요. 원하는 걸 부탁. 맞네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친구의 능력을 자랑을 한 거죠. 친구를 소개. 뭐 이런 사람이다. 소개 정도는 조금 볼 수 있겠지만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28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요. 궁중에서 자고 나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폐쇄적 맞네요.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도 못할 뿐이랍니다. 해서 회상군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아니죠. 자, 여기서 부인의 투기는요. 회상군이 영영을 첩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영화를 보내주시자고 청하면 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높아도 조력자고요. 영영을 불러낼 예를 세웠다 해서 이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영을 더불어 평생을 해로했던 행복한 결말 맞았다 알 수 있죠. 네, 여기까지고요. 고전소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